하이, 얘들아 반갑습니다. 크쌤입니다. 오늘 너희들 교장 선생님 퇴임식 때문에 7교시를 해서 앞에 4시 독해 수업을 못 듣는 관계로 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 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너희들 다음 수업 시간에 미리 듣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내신 기간 전에 고난도 모의고사 5회분 정도 남은 걸 마무리할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 새롭게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은 독해의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3C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모의고사에 걸맞게 쌤이 빈칸 추론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은 책의 어디 부분에, 맨 앞쪽 이런 데다가 잘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빈칸 추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사실 이 빈칸 추론 문제 유형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3까지 가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빈칸 추론이라는 문제가 담고 있는 이 문제의 성격이 상당히 어려운 독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과 같이 주어진 문장에 나오고 다음에 이어질 말들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이런 문제 유형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독해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가원이 제시하는 문제 풀이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훈련하는 게 간접 쓰기의 핵심인데, 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 사고력, 순수 독해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순수 사고력과 순수 독해력은 무엇이냐면, 같은 말, 다른 표현을 인지할 수 있냐 없냐, 즉 패러프레이즈를 인식할 수 있냐 없냐가 빈칸 추론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야, 얘들아. 그는 빈칸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쳐볼게. 자, 그는 빈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이 뭐냐면 그가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했다. 자, 이런 문장이 있고요. 자, 그녀가 빨간색 자동차를 구매했다. 자, 이런 문장이 또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그는 자, 뭐 이런 문장들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지문이에요. 그리고 빈칸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번, 그는 자, 그는 하얀색 자동차이다. 그는 하얀색이다. 자, 3번, 그는 흔히 도로 위에서 발견되며 탈 것이라고 칭해지는 상품의 외관이 검은색의 반대인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자, 봐봐, 얘들아.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에요, 3번. 왜? 자, 그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골라내는 게 중요한데,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빈칸이야.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근거를 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 그는 하얀색 자동차이다? 말이 안 되지. 그치? 얘들아? 그가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했다는 거고 하얀색을 좋아할 뿐이지 그가 하얀색 자동차는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하얀색이다? 하얀색을 좋아하는 거지 하얀색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거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도리에서 발견되며 탈 것이라 칭해지는 이게 바로 상품이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자동차라는 말이지. 그치? 이렇게 단순한 말을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른 표현으로 복잡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죠? 하얀색, 뭐 외관이 검은색의 반대인 것을 구매했다, 뭐 소유하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그죠? 하얀색 구매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선지 자체의 구성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리고 지문 내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칸 추론은 지금과 같이 필자가 한 말을 다른 말로,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하지만 같은 말인 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사고력이 있냐 없냐가 빈칸 추론의 핵심인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들었으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 빈칸 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걸 조금 볼게요. 자, 얘들아, 빈칸 추론은 A, B, C만 구성하면, 생각하면 돼. A, B, C. 자, A는 뭐예요? 앵커예요, 앵커. 닷. 그리고 B는 뭐예요?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빈칸. 그리고 C는 뭐예요? Cognition of purpose. 그래서 변형인식입니다. 변형인식. 오케이. 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들었던 예시를 통해서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해보자면 그가 무엇이다. 자, 그가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했다. 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가 어떠하다의 근거로 우리가 잡기 위해선, 자, 이 그가 빈칸과 이어져 있는 다른 부분을 우리의 사고의 닷으로 먼저 잡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선지가 뭐였어요? 그가 하얀색 자동차이다. 분명히 지문에서 등장했던 키워드란 말이야. 맞니, 얘들아? 하얀색 자동차. 하지만 이 내용이 빈칸에 들어간다 라고 했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앵커의 역할을 하는 친구와 어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명확하게 일단 잡아줘야 돼요? 빈칸이 같이 가지고 있는 앵커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빈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앵커를 기반으로 해서 뭘 잡아내는 거다? 빈칸을 잡아내는 건데, 쌤, 그러면 빈칸을 어떻게 잡아요? 자,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등장했지만, 자, 이렇게 지문이 있어. 그 다음에 쌤이 3C 가르쳐줬죠. 첫 번째 C가 뭐였어? 주제 잡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 변형을 인식하는 거다. 결국에는 하나의 문장으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마지막에 던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은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변형됐는지 그걸 계속 인식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C였잖아요. Cognition of purpos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속도감을 더해줄 confirmation of direction.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무조건 보통 우리 같은 방향성으로 흐르는데 이게 만약에 같지 않으면 그게 주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만 잡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등장했던 이 cognition of purpose 결국에는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넣을 건데 무조건 정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문 내에 있기 때문에 어딘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했을 거다. 그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여기에 쓸 말이 그대로 나오진 않겠죠. 아까 쌤이 적어준 것처럼 얘도 선지의 변형이 되어서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환원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애초에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계속 어떠한 말이 어떠한 말로 또 나오는 건지, 어떠한 말이 결국엔 이 말인지, 저 말인지를 계속 인식해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 A, B, C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ognition of Purpose 우리 세 개 배웠던 거 얘들아 다 기억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 변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은 보통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왜 앞에서부터 있습니까? 필자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의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짜임새 있게 앞에서부터 쭉 전달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자의 사고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맞니?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이 말이 이 말인 거구나, 이 말이 이 말인 거구나, 이 말이 이 말인 거구나 하면서 따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일반화와 구체화라고 이야기했죠. 자, 글이라는 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속성으로밖에 안 흘러갑니다. 일반화되거나 구체화되거나. 쌤이 만약에 첫 문장부터 일반화된 주제문을 딱 던졌어. 그러면 그 주제문에 대해서 설득력과 신빙성을 올리기 위해서 근거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하겠지. 그치? 그러면 일반화된 문장이 먼저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거겠죠. 흐름이. 자, 반대로 뭔가 내가 어떤 실험이나 뭐 인용을 한다거나 혹은 서베이를 돌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내가 무엇인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전문의 지식을 대신할 수 있는 나의 말을 신빙성을 갖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예요? 결과를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겠죠. 즉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화 되는 거죠. 다 듣나요? 자, 그래서 이 빈칸 추론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일반화된 문장에 만약에 빈칸이 뚫려 있다라고 한다면 핵심 정보, 즉 주제를 우리가 찾아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구체화된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핵심 정보가 아니라 세부 정보겠죠. 세부 정보를 찾아서 뭐 해주면 돼? paraphrase, 같은 말 다른 표현을 선지에서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포인트 상당히 중요하다. 무엇이냐면, 자, 플러스와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도 플러스가 되죠. 자,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그지? 같은 말이지만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합니다. 긍정과 긍정, 부정과 부정. 이중부정 같은 경우는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죠. 수학에서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잖아. 괜찮니?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변형 인식할 때 잘 기억해야 된다. 왜?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고3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욱이나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냐면 이렇게 지문이 있고 앞에 앵커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 쳐볼게요. 자, 주제가 뭐였냐면 그는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했다였어. 됐니? 그러면 이 A에 he didn't buy. 자,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He didn't buy. 그럼 얘들아, B에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했다가 주제가 되기 위해선 B에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B에 들어갈 내용이 뭐야?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하지 A랑 같이 보면 안 왔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하얀색 자동차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즉 여기 마이너스 개념이 있다면 여기에도 뭐야? 하얀색 자동차가 아니라 뭐 검은색 자동차라든지 다른 자동차, 다른 색의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야지만이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했다 반대가 되니까. 그쵸? 그럼 여기 하얀색 자동차가 또 반대되는 개념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부정어 자체를 쓰거나 혹은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우리 앵커 문장에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만약에 표현을 썼다고 해보죠. 그러면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뒤에 나올 목적어에 대해서 필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해야 된다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개념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봤던, 지문에서 눈에서 봤던 것들은 다 긍정이더라도 그거에 반대되는 게 선지에 나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가원이 실질적으로 너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앵커 문장뿐만 아니라 선지에 해당 내용들을 넣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 추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문 이해 방법을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설명을 해줄 것은 빈칸 추론에선 얘들아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내려가야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케이. 선지를 어떻게 분석하며 풀어가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른 그 어떠한 문제 유형들이 뭔가 선지를 골라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순서 배열, ABC, 뭐 BCA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정답이 나오면 그냥 고르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이 빈칸 추론은 선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무조건 선지는 속어법으로 풉니다. 뭐라고요? 속어법으로 푼다. 왜냐하면 얘들아, 이 빈칸 추론이라는 건 이 문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빈칸에 들어갈 말을 내가 추론해야만 해. 맞니? 내가 추론해야만 한다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선지들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내가 여기서 근거를 잡았단 말이지. B1, B2를 잡았어. 그러면 얘가 했던 말이 결국에 여기에 들어가줘야 할 텐데 평가원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야. 환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지를 딱 읽었을 때 얘가 무조건 정답이네 하면서 직관적으로 와닿는 선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 아무리 내가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잘 높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무조건 정답이네 라고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2, 고3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고1에서 쉬운 문제형들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3까지 바라보고 접근법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아닌 애들을 먼저 지워야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닌 친구들, 얘는 말이 안 되네. 이 B1과 이 B2가 이 선지로 필자가 같은 말 다른 표현을 한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라는 걸 지워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빈칸 추론에서 특히나 학생들이 잠깐만